안녕하세요. 절세도우미 표정역 공인회계사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신 기사들은 2, 3개월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조금은 늦었지만 요즘 대세인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3, 4년 전부터 유튜브가 대세가 되어 포털 사이트의 정보 검색 역할을 대체하고 있고 10대부터 20대들은 TV 시청보다 유튜브 시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TV나 지면 광고의 비중이 줄고 유튜브 광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유튜브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대세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게 되고 또한 기존 연예인들도 유튜브 시장으로 뛰어들어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를 들으셨을 겁니다. 한 달에 유튜브만을 통해서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을 벌었네.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데 얼마를 벌더라. 어떤 유튜브 스타들은 구독자 수가 이 정도니까 수입이 얼마로 추정된다는 등 유튜브 수입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유튜브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유튜버들의 과세 대상인 수익 구조를 면밀히 관찰하다 보니 세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고 실제 세무조사를 해보니 탈세 사례가 많아 앞서 보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기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유튜버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초기에 활동하시다가 수입이 적었지만 점점 채널이 활성화되어 수입이 커져도 지금까지 어떠한 세금 문제가 없으니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시다가 중간에 그러한 문제점을 아셔도 갑자기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좀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다가 세금을 안 내시고 싶은 유혹에 빠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알아보시다가 유튜브 본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 국세청의 세금 개선서 발행 의무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어서 유튜버 본인에 대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시거나 과소 신고를 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및 클릭수를 모니터링하여 그동안 세금 신고 내역을 대사하여 적정한 세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계좌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세금 신고 내역과 대사하여 적발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탈세나 또는 과소신고가 적발된 시점에서 이전 3년에서 5년치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들이 있는데요. 원래 납부하셨어야 할 본 세금과 이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산세가 원래 납부하셨어야 할 세금의 70에서 8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셨다면 1억으로 끝날 일이 가산세까지 합해서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납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타격이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로 투자하여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폭탄을 맞으시면 잘못된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타격을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국경을 넘어 외국인들과 경제적 거래를 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업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세포마켓 사업자분들이라고 하나요? SNS에서 물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업자분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유튜버 분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2007년도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오픈마켓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유튜버 분들의 경우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업종이 나타나고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세금 신고는 안 하시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거래의 출현의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인터넷 거래의 증가로 2007년도경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때 세무당국에서는 오픈마켓 업체의 협조를 얻어 판매자에 대한 매출 정보를 얻고 택배업체를 통해서 판매 건수를 참조하여 세무조사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오픈마켓 판매자분들은 세금 신고를 계속 안 해왔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지 않아왔지만 국세청은 매출 누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과세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되어 판매자분들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던 사례 중에는 어떤 계절성 상품을 히트시켜서 수입을 많이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세무조사로 슈퍼카 2대 값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세금 신고를 안 하시고 계시면서 소득이 많으신 유튜버분들이나 지금 유튜버 수입은 적은데 세금 신고를 안 하시고 계셨다가 앞으로 수입이 증가하실 분들은 위 오픈마켓 판매자분들 같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당국은 의지만 있으면 구글 협조나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통하여 얼마든지 유튜버분들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서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이 시대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고 사업을 하셔라. 둘째, 사업에 관한 비용을 쓰시면 최대한 적격증빙을 모아두셔라. 여기에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를 말합니다. 일종의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어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써서 작성해주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 한 거래하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나 소액일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할 경우에만 권합니다. 셋째, 종업원이나 편집자,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비용은 꼭 원천세 신고를 하셔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제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를 하셔라. 저의 실무 경험으로 볼 때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은 세금 폭탄 대상이 내가 되겠어? 하고 방심하고 계시다가 실제로 그 폭탄을 맞으시고 그때부터 온 신경이 세금 문제로 집중되어 사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금 신고는 적정하게 하시고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이번 동영상의 핵심을 2가지로 요약하면 유튜버로 수입이 있으시면서 세금 신고를 안 하시거나 과소 신고를 하시면 언제든 세금 폭탄을 맞아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유튜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고 앞으로 더 확장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꼭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비용을 쓰시면 꼭 증빙을 구비하고 세금 신고는 매출 누락 없이 제때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이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도우미 표정혁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